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 FIT 21 암호화폐 규제의 영역을 누가 가져갈 거냐. 간단히 얘기하면 바이든이 지금까지 해왔던 암호화폐 규제를 한 방에 태초 마을로 보내버릴 수 있는, 이게 승인은 승인인데 반쪽짜리 승인.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에는 처음 나와주셔서 네, 김동환 그러면 아마 이제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 3%? 동명이인이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김동현 대표님 나오신다 그러니까 뭐 이러는데 네. 일단은 개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더프레임은 이제 암호화폐 쪽 컨설팅 하는 회사고요. 저는 원래 이제 기자 생활을 코인데스크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한 2021년까지 하다가 네네. 그 이후에는 이쪽 이제 업계 회사로 옮겨가지고 이제 활동을 좀 했었고요. 최근에 뭐 왜 나왔냐 뭐 이러면 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2022년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썼던 그 지분증명이라는 책의 한국어판을 번역을 저하고 이제 친구들이 같이 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대중매체에서 좀 많이 불러주시는 편이고 네. 최근에 뭐 또 이더리움 현물 ETF 예, 승인이 돼가지고 맞아요. 예, 아마 또 전화가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아마 거의 제일 빨리 전화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딱 느낌이 와가지고 바로 연락드려가지고 지분 증명 책 제목이 지분 증명이에요? 네. 이제 뭐 그냥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근데 이제 나요. 내용은 사실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친구가 이더리움을 만든 친구인데요. 네. 나이가 젊어요. 네, 19살 때 만들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블로그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가끔 이따금씩 글을 올리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이더리움 만든 친구다 보니까 글이 조금 인사이트가 있는 글. 오늘 나 뭐 돈가스 먹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미래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그거를 좀 엮어서 낸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막 어렵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그 전에는 그게 되게 사무적인 번역이었거든요. 저 이더리움의 완전 슈퍼 덕후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누가 적당하게 번역할 사람이 없을까요? 그래서 돌다가 저한테 온 건데 처음으로 그 책을 완독했을 때의 느낌은 이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책은 한 문장으로 간추리자면 이더리움이라는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어떻게 중앙화적인 방법으로 유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좀 모순인데 이더리움은 지금도 탈중앙화에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포인트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요. 코딩으로만 작동하는 탈중앙화는 불가능하다. 인간이라는 요소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요. 일종의 철학책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책을 번역을 했었죠. 저도 사실 이제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다가 사실 실패한 책이 너무 두껍기도 하고 어려워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느껴졌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더리움이 뭡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화폐냐 자산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지속이 되려면 그 안에 철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니 나 탈중앙화 할 거야 그래서 나 삐졌어 그러고 막 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뭘 하려고 그 안에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와서 뭐라도 이루어지려면 생각이 있어야지.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계속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의 끝판왕에 있는 게 달러라고 생각을 해요. 달러.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라고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그동안 이렇게 유지되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에 가고 싶어 하게 만든 그 어떤 정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철학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다소 거창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오늘 제가 이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마 가격들을 보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놀라셨을 거예요. 이더리움이 올해 들어서 막 이렇게 폭등한 적이 없었는데 맞아요. 5월 21일에 아마 새벽에 자고 일어났더니 가격이 20%가 올라 있네. 뭐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거든요. 왜 올랐냐면 그날 이제 블룸버그 ETF 형제라고 저희가 부르는 애널리스트 두 분이 있는데 그 둘이서 원래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 23일에 통과될 확률을 25% 정도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날 갑자기 이제 트윗을 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들어보는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 75% 정도 확률일 것 같아. 라는 트윗을 올리니까 이게 20%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근데 그래 봐야 어차피 둘이서 하는 건데, 그죠? 형제라고 부르는 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라고 막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 두 명이서 그냥. 그러니까. 네. 그 둘이서 사실 비트코인 ETF도 방어해낸 거예요. 사실 요 이제 좀 약간 새는 얘기지만 이 둘이 누구냐면 하나는 에릭 발추나스라고 에릭 발추나스라는 아저씨, 하나는 제임스 세이파트라는 아저씨인데요. 이 둘이서 사실 작년 6월 달에 이제 블랙록이 우리 비트코인 ETF 하겠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가격이 바로 올랐어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도 그렇고 코인 시장 공통의 문제이긴 한데 뭐가 좋은 소식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게 연달아 터지지 않으면 가격이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하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회사들이 하겠다. 요게 7월까지였어요. 8월이 되니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취재를 막 하는 거예요. SEC 반응이 어떻다. 통과 확률이 어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중계를 방송을 해주는 거죠. 계속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스트리머처럼.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이 기대감이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거의 그래서 25,000달러에서 블랙록이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승인 직전 가격이 45,000달러니까 거의 이 사람들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려놓고 유지를 한 셈입니다. 그럼 그렇게 충실하게 취재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더리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갑자기 가격이 20% 오르고 비트코인도 이제 덩달아서 한 7, 8%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될까? 된다니까 되겠지. 뭐 이런 반신반의의 반응이 오가다가 오늘 새벽에 이제 통과가 됐고요. 통과가 된 ETF는 총 8종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블랙록이 하는 아이쉐어즈 ETF, 이더리움 ETF도 있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암호화폐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 정확한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GBTC가 그 친구들이 했었던 이더리움 티커고, 이더리움 이제 트러스트 신탁 같은 경우는 ETHE를 씁니다. ETHE.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ETF 8종이 이제 승인을 받은 것이죠. 궁금한 게 왜 사람들이 그 전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되게 직관적인 이유인데요. ETF를 출시할 때 특히 이게 신종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ETF일 경우 가령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게 최초였거든요. SEC하고 발행사 그리고 이 ETF가 올라가는 거래소 사이에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월 말 9월 초 이때부터 계속 막 서류가 왔다 갔다 했어요. 수정하고 이걸 다 중계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런 움직임이 일절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50% 정도로 잡았다가 이제 25%로 줄이면서 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얘기가 없다. 이거는 거절각이야. 배경 설명을 좀 하면 사실 ETF라는 상품이 이게 참 신기한 상품이에요.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얘를 따라가게 만드는 펀드를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야 되고 얘가 빠지면 얘도 빠져야 되면 서로 연락을 해주고 이게 긴밀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막 전화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려면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더리움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 이건 뭐 안 하겠네. 합리적인 추정이었던 거네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하나도 없지는 않고 그 뭐 CME 거래소 같은데 보면 이더리움 선물이 있습니다. 얘네도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상관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가격이랑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다. 움직인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어떤 그 루트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이호석 아카데미는 주로 완전 코인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네. 그거를 알기에는 너무 좀 딥한 얘기일 것 네.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됐는데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 그러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미국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는 좀 독특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특한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애당초 25에서 75로 올리면서 승인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될 것 같아 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네. 예전에 속보효에서도 제가 보니까 잠깐 네. 다루셨더라고요. 네, 그 네. 내용을.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정치적 이유가 뭔고 하니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세로 모아지는 것은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제 추측이 굉장히 지배적이고 네. 이 내용이 뭐냐면 대선인데 이게 뭔 상관이야 그러실 텐데 지금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나왔잖아요. 네.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의 이점이 거의 안 살려지고 있고 최근 이제 지지율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 거의 비등하거나 역전되어 있죠. 특히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서 그런 어떤 이제 중요한 그 선거 구역에서는 오차범위 이상으로 또 뒤지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지겠다 싶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통계가 최근 연달아 나온 게 미국에서 암호화폐 보유자가 지금 한 8,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네. 이 전 인구로 치면 한 4분의 1 정도고 그리고 이제 유권자 기준으로 2020년 유권자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그러네요. 그 중에 올해 3월 기준으로 48%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아하. 근데 바이든 지지는 3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이제 한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지지를 안 하냐? 왜냐면 바이든이 최근 한 2년,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 때렸어요. 크립토 업계를. 그러니까 이 코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코인 쟤 때문에 다 떨어지네.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선회적인 입장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정리해보면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한다. 네. 왜 좋아하냐 그러니까 바이든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나도 미워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게 또 재밌는 게 그러니까 바이든은 네. 야 나 좀 미워하지 마 나도 너 좋아해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그러면 암호화폐를 좋아하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트럼프도 원래 싫어했는데 아하. 최근에 트럼프가 2번 먹었습니다. 암호화폐로. 뭘요? 한 번은 자기 그 ETF 자기 후원금을. NFT를 NFT를 찍어서 팔았는데 요걸로 이제 이더리움을 받은 걸 하나로 환산해 보면 한 30억 원 정도를 벌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아마 외신 보시는 분들은 사진 한번 보셨을 텐데 스니커즈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색깔 그 파란색, 빨간색 넣고 네네네. 이걸 이제 금색으로 터서 신발 이제 옆면에다가 T라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볼드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네. 신발 가격이 거의 한 60만 원 이상 되거든요. 스니커즈인데. 근데 이게 완판이 됐어요. 근데 이걸 이제 트럼프도 궁금했겠죠. 누가 이걸 샀지?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산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가 어느 날 CNBC에 출연해가지고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트코인이 대안적인 화폐로 기능하는 걸 확인했다. 이게 그때구나. 네. 대서특필이 돼요. 그래서 트럼프는 원래 아마 비트코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는 미국 정가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게 공화당 의원들이 다 친암호화폐 계열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미운 털이 박힌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이게 좀 이슈가 되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누가 더 좋아하냐, 누가 더 이제 완화적인 입장이냐 이런 쪽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코인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누가 더 우호적인가가 좀 약간 저울질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 저는 또 이게 한편으로는 블랙락이 추진하는 방향성이 이렇게 보면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블랙락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또 바이든한테 좀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돈 줬잖아. 돈 더 줄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도 내용인데 그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은 무슨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법안. 보통 이제 법안이 한국은 굉장히 그 축약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법안들은 다 축약어가 있더라고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FIT 21, 그러니까 Fit 21이라고 부르는데요. 작년부터 굉장히 중요한 쟁점 법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좀 주목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이 법안을 이제 미국 공화당이 주도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규제의 영역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하거든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요 역할이 대부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요거는 바이든이 지금까지 해왔던 암호화폐 규제를 그냥 한 방에 태초 마을로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규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SEC는 뭐고 CFTC가 뭔지. SEC는 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증권을 감독하는 기관인 거고, CFTC는 그러니까 미국은 증권과 상품을 구분해서 감독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이제 SEC에서 연락이 가게 되고 상품 거래 관련한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CFTC 관할이 되는데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시비를 많이 받냐면 이게 당연히 이제 어떤 뭐 배당이라든지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들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으로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한테 팔려면. 그래서 이게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증권 투자자, 소비자들의, 금융소비자들의 어떤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왜 등록 안 하고 니네 미국 사람들한테서 돈 뺏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규제 드라이브가 세게 들어갔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근데 이게 어떤 정도로 세게 들어갔냐면 거의 천존하는 알트코인 전부 다 증권이니까 니네 각오하고 일로 와. 니네 각오하고 있어. 니네. 약간 이런 상황이었고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보통 요즘에는 원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이 알트코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분류가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걸 알트코인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은 지금 SEC에서는 증권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안 보고 있느냐,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까지도 증권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말고는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크립토 업계의 쟁점이었는데 CFTC는 이게 다 상품이 되게 되면 상관없는 거죠. 네, 상품은 좀 이제 그런 규제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인 규제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덜해지는 측면이 있죠. 약간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증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채권 이게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권리를 증명해주는 무엇인가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실제로 많은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도 뭐 공시를 꼭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공시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70억 개의 주식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 들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권리가 있으니 니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나한테 얘기해줘 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많은 코인들이 증권이라고 분류될 경우에 SEC라고 하는 무서운 그 규제 기관에서 하라는 것대로 다 해야 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고.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해 주셨던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쓴 책의 이름도 지분 증명이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중앙화된 방식으로, 이게 엄청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주식회사는 그 주식을 발행한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곳이 핵심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가 중앙이 되는 거죠. 탈중앙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그러면 이건 증권법에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 얘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주식회사랑 똑같은데 주식회사가 져야 될 법적인 의무는 다 탈중앙화라는 이름으로 휘발시켜버리고 앉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도망가버리고 막 사기치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꼴배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SEC에서 엄청 드라이브를 걸어서 규제를 하고, 저는 참고로 이 규제 방향이 모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했고, 그거를 이제 좀 되돌리자 하자는 그 법안이 Fit
21이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SEC에서 다 무섭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좀 CFTC는 그나마 좀 네. SEC보단 덜 무서운 곳이니까 이거는 상품이라고 봐도 되잖아. 야, 뭐 금인데 뭐 네. 금인데 뭘 이거 가지고 뭘 하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네. 그랬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첨예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너무 취지가 명확하잖아요. 맞아요. 바이든 엿먹어라인데 민주당에서는 찬성해 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하원이 굉장히 팽팽했는데 요 표결이 최근에 한 이틀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그죠? 네. 이더리움 얘기 나올 때. 최종 이제 투표한 결과를 보면 찬성 279, 반대 136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니까 한 민주당에서 70명 정도가 찬성을 해줬고요. 이걸 찬성을 해주게 됐던 비결이 뭐냐면 네. 원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었던 걸 풀어줬어요. 이거는 반대하지 않겠다.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싶으면 뭐 해라. 그래서 찬성이 있었고 이 표결 전에 백악관에서도 그런 입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에 반대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바이든이 그래 니네 마음 상했어? 그러면 좀 그래 몰랐어. 약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떨까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매우 긍정적. 매우 긍정적인가? 네. 근데 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아닌 것들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은 원래 그냥 증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아니었던 애들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었던 애들이 좋은 애들인데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상승장이 네. 엄밀히 말하면 이제 2022년 12월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상승한 걸 보면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는데 알트코인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올랐고 그것도 오른 애들도 특정 테마, 뭐 AI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인프라라든지 그런 데 해당이 되는 친구들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기도 일조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화해 무드의 한 방편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해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 관측이 좀 설득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승인은 승인인데 반쪽짜리 승인입니다. 왜 또 반쪽짜리예요? 이게 이제 ETF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원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려주더라고요. 발추나스가 이제 알려줬는데 이 ETF가 미국에서 발행하고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SEC에서 두 가지 문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19B/4라는 문서예요. 이거는 그냥 간단히 간단히 얘기하면 거래소, 나스닥이라든지 뭐 뉴욕 증권거래소라든지 이런 데서 거래할 때 거래소 내부 규약의 그 변경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서는 S1이라고 해서 증권신고서예요. 증권신고서는 ETF의 취지와 내용이 담겨있는 뭐 이런 ETF예요. 뭐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두 가지가 다 승인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승인된 건 거래소 관련한 이 문서 하나만 승인이 됐고 S1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보도들에 따르면 S1을 지금 심사하는 부서에서는 몰랐대요, 아예. 이걸 승인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서 그러니까 지금 SEC 내부에서도 이 통과가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인 거예요. 누군가 위에서 찍어 내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그 표현이에요. 네, 딱 네. 미국은 그런 나라가 우리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거 뭐지 이거 갑자기? 네,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좀 아리까리한 건 그래도 미국인데 하나는 해주고 하나를 안 해주진 않겠지. 그렇죠. 하나를 해줬다는 건 어쨌든 해준다는 쪽으로 가되. 요건에 맞추라는 얘기겠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아예 음모론식으로 해석하셔서 이거 당한 거야. 니네 좋아했지? 이더리움 거 올라서 이거 S1인가 뭔가 그거 안 해줄 수도 있다. 안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옵니다. S1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뭐야 나 몰랐는데 그러면서 나 안 해줄 건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근데 이제 이게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블룸버그 형제들의 말을 한 번 더 옮기면 이분들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짧게는 몇 주, 한 6월 중순, 길게는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다. 왜냐하면 선례가 있더라고요. 잘 찾아보니까 2022년에 나왔었던 비트코인 선물 ETF가 통과될 때
승인 자체는 4월에 났는데 출시가 9월에 났어요. S1 이 승인 과정이 길어져가지고 네. 그랬던 적이 있어서 어쨌든 저도 뭐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